지수가 바닥일 때 들어오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없는 이유가 이제 한 30%쯤 오르면 맞아요. 자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거야.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주식 투자 편입니다. 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 네. 감으로 하는 거다. 네.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감? 곶감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 감이 진짜 뭐 깬또치 있는 네.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네. 특별한 영역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 경험과 네, 몰표들을 맞습니다. 만들어낸. 저는 주식 투자 중에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주 매매를 하고 자주 하고 조사를 하고 자주 하고 그 경험이 쌓이면은 감이 저절로 생긴다고 봐요. 감이 사실은 쌓이면은 뭐 진짜 딱 보기만 봐도 이 감이 오죠. 될 놈이다 안 될 놈. 아니 그러면 근데 그렇게만 따질 수 없는 게 네. 아버님께서 스승님이셨잖아요. 네네. 반면교사. 네네. 아버님께서도 경험이 많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 그분께서는 그 사람이라고 하셔서 순간 원래 여러분 사람이 평생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순간을 못 속여. 이 순간 연락은 하고 지내시죠? 아버님 저기 제가 모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선측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주식들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네. 그 경험을 데이터를 다 쌓아요. 데이터를 다 쌓아서 내가 실패하는 것들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잖아요. 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경험을 다 쌓아서 그러면 이제 10가지 중에 주식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70%만 성공을 해도 네. 뭐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70%만 성공을 해도 그 확률을 높여서 3번 실패하고 7번 성공하면 계속 이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투자, 기본적인 투자도 뭐냐면 가치적인 투자도 자꾸 확률을 높이기 하다 보면 투자는 종목을 고르는데 이제 이 종목은 될 놈인지 아닌지 바로 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대표님은 그 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타고난 거. 네, 타고난. 뭔데요? 궁금하다. 타고난 거? 타고난 게 일단은 엉덩이 무거운 거 기다려서 하는 거죠. 그렇게 무거워 보이시는 이미지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네. 낚시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지금은 낚시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래서 낚시를 하면은 한번 낚시를 던지잖아요. 던지면 고기가 생각보다 안 잡히잖아요. 밑밥도 갈아주고 또 때로는 가지고 포인트도 옮겨보고 던지고. 포인트도 옮기고 이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 낚시를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대부분 접어버려요. 맞아. 안 되면 접어버리는데 내가 낚시를 가보면은 열이면 9번 대부분 다 하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하고 그냥 진짜로 즐기는 사람 말고는 만약에 새로 시작한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열이고 9번 그래서 성향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서 대물을 잡기 위해서는 갈아주고 엄청 기다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밑밥도 주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진짜 대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인내해야 한다는 얘기. 인내를 좀 많이 해서 사서 솔직히 뭐 10% 오는데 팔아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솔직히 수익이 짧게 먹으니까 큰 돈 슈퍼게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수가 바닥일 때 들어오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없는 이유가 이제 한 30%쯤 오르면 맞아요. 자 네, 그래요.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네, 팔고 싶으면 미치겠는 맞습니다. 거지. 그 아까 월터 실러스 전략도 보면 50% 이면 대부분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소 100%까지 끌고 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단은 하려면은 어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하여튼 뭐 그 투자 명인 중에 한 명이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해서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 좀 들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주식 투자가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유튜브랑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많은 좋으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금 적금은 진짜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주식 투자가 좋은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는 집안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좀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식을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무조건 해야 되죠. 왜냐면 주변에 친척 중에 한 명이 돈을 빌리러 왔어요. 친척 중에 최근에 얼마 전인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기업에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월급도 받았을 거고 세집금도 받았을 거고 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다는 거는 재테크를 제대로 하나도 못 했다는 거죠. 생활비 다 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뭐 짜장면 한 값 10원짜리가 지금 5,000원, 거의 10,000원, 5,000원에서 10,000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그만큼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돈을 계속 찍어댔으니까 더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의 만 원짜리 몇 년 전에 또 어제 작년에 보면은 보다는 돈이 더 반토막이 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산 부는 2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배로 가야 되니까 그 돈을 은행에 넣는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은행에 넣지 말고 실물 자산에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죠. 하물며 또 뭐 예를 들면 주식 아니면 뭐 못하면 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다 사야 돼요. 금이다 해서 자산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돈으로 놔두면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망한다. 그럼 대표님은 그러면 20대로 돌아가세요. 네. 지금 지식을 다 가지고 지금 20살인 거죠. 어떤 좀 재테크를 하실 거예요? 재테크 사실 많잖아요. 똑같죠. 주식이죠. 주식이니까 주식을 네. 뭐 풀 배팅 하겠죠.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을 사실 우리 직원들 복지 중에 하나가 돈 벌어주고 주식도 교육도 시켜주고 주식으로 돈 벌어주는데 최근에 한 2달밖에 안 된 직원들 40-50%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주식을 무조건 20대 초반에 사회초년생인데도 그래서 40-50%씩 수익을 내고 그래서 왜냐하면 걔들이 평생에 어떻게 해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자산가치 올라가고 월급 받아가지고 9.4억이에요. 그러니까요. 집값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 사회초년생부터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하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매달 시드머니를 물론 만들어서 살 수 있지만 그냥 월급으로 그냥 사라. 매달 50만 원씩 사라. 그러면 50마리, 100마리든 네 생활비 빼고 사라. 100% 사라. 그러면 연령대에 따라서 이 투자는 이제 주식 투자는 해야 되는데 네네. 뭐 2030, 4050, 60대 이런 연령대에 따라서 투자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것도 있나요? 조금 달라야죠. 60대는 어떻게 보면 수성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산을 좀 배분 전략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주식, 채권, 아니면 금 이런 것들을 조금씩 놔두고 현금성 노릇도 놔둬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60대 이후로는 그런 노후 자금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30대, 40대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재산 증식에 재테크에 공부하고 나는 풀배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20대, 40대, 50대는 거기서 조금씩 이제 조금 배분화 전략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적인. 제가 가장 안 좋은 재테크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놔두는 게 네. 잘못된 거라 얘기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은 네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진짜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금 적금만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옛날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또 금리가 사실 좋았죠. 그러니까요. 금리 지금은 제로 금리니까 은행에 넣으면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IMF 때만 해도 IMF 전에도 12여 %대니까 IMF 터지고 나서 20%대, 30%대까지 상품들이 막 나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은행에 돈 넣을 거면 차라리 은행주 사라. 맞아. 차라리 배당주 받아라. 지금 그래서 배당주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배당주를 받았다가 배당주보다 올라가면 하는 전략도 괜찮아요. 자, 대표님이 아까 전에 초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과거에 흙수저였다고. 네네.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저는 서울 올라왔으니까요. 도움을 안 받고. 혹시 부모님께서 사업이 망하셨나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렇게 집에 가정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환경적인 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냥 제 혼자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릴 적부터 사회생활을 많이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또 사업에서 또 떨어 먹으면 빨리 갚기 위해서 노가다에서 갚고 이런 시간들을 꽤 보냈었죠. 네, 집에 빚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았지만 물품은 좀 서울 올라오셔서 네네. 고생하셨다라는 의미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때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죠. 네네. 돈이란 뭐라 생각하세요, 대표님? 돈이란 희노애락? 모든 게 다 있다. 희노애락. 돈에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신경 써야 된다면 좀 어떤? 여러 가지 세금적인 거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자식 간의 분란 여러 가지 분란들이 많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해주거나 빌려가거나 돈이 있다 보면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 해달라 투자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거의 사실은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못 받는 경우도.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어쨌든 이 돈이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정하게 자기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뭐라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뭐 사랑을 거나 뭐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이것저것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옛날에는 이걸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죠. 뭘 고민하고 이거 돈 쓰면 이거 얼마 이거 뭐 생활비 얼마 나가고 이거 이런 거 고민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고 하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똑같은 건데 예. 안에 이제 항량이 좀 다른데 이게 1,000원이고 2,000원이면 예, 좋은 고민 거 되겠죠. 예, 돈이 좋은 없을 때. 이왕이면 좋은 거 사죠.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고민이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이 작은 것들이 모이는 것도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일단은 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게 좀 행복한 거는 같아요, 남들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네네. 좀 자본주의를 너무 좀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부자 되는 방법은 네.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5가지. 네. 첫 번째,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아, 아주 현실적이죠. 네, 배우자를 잘 만나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거. 두 번째,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는 거. 그렇죠. 세 번째, 알뜰히 모아서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저축. 저축을 해서 벌려면 아무래도 그것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로소득이 높아야 근로소득이 된다. 높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투자소득. 투자.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 투자든 투자를 해서 버는 거고. 5번째가 뭘까요? 아, 저 사실 지금 5번째 궁금해요. 왜냐면 네. 4번째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5번째가 뭐지? 로또입니다. 로또. 아, 로또로 맞으면 운의 영역이네요. 네, 운의 영역이죠. 로또 맞으면. 일단 그 5가지인데 네. 로또는 뭐 요즘은 또 사실 뭐 금액은 많이 그렇죠. 줄어들어서 사실은 이제 뭐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한 뭐 연차로 넘어가야 진짜 요즘은 네.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